반갑습니다. 경미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늦었지만, 늦은 답변이지만, 답변을 하고자 이제 한 타임 수업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최근 제가 다른 어떤 수업 촬영이 좀 있어가지고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자,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개인 이름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항의가 하나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좀 지웠습니다. 지우고 질문만 보겠습니다. 선생님, 늘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거래 가능 금액이 1억 2천인데 그렇죠. 아파트 낙찰가 많이 보시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낙찰되냐 이겁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이 1억 2천인데 낙찰가도 그 금액에 받으면 잘못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않나요? 늘 분석 감사합니다. 간략히 답변 부탁한다. 질문 들어온 건 봤는데 제가 다른 촬영이 바빠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이 1억 2천이다. 자, 1억 2천이면 시장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예측이 있는데 왜 낙찰가도 1억 2천에 되느냐. 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질문하셨냐면 제가 말을 했죠. 자, 이 사건입니다. 2018타경 6847 북구 화명동 토시 화명 그린 아파트. 자, 이 아파트인데, 자, 제가 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아직 낙찰이 안 됐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제가 이거 했는데, 이 수정 작업을 할 때 어제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낙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늠전가 1억 4,600이고 최저가가 1억 1,6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거래 가능 금액이 1억 2천이라는 거죠. 자, 1억 2천. 1억 2천인데 왜 낙찰가도 이래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만든 그 수업할 때 표. 자, 자료를 봤는데 제가 좀 잘못했던데요. 잘못했습니다. 뭐냐? 자, 보시면 92.85%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데이터 낙찰가는 1억 1,600이 나왔습니다. 1억 1,600.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보정을 약간 합니다. 경쟁률이라든지 명도. 자, 명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250만 원인데 이게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제가 플러스를 해버렸습니다. 즉, 마이너스 250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250을 해버린 거죠. 즉,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마이너스 돼야 될 것이 플러스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낙찰가 계산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하나 안 붙여서 실수가 났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잘 발견하셨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즉, 제대로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자, 이거 제가 실수입니다.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이 가격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마이너스 250 했죠? 하니까 1억 1,557만 원이 됩니다. 1억 1,557만 원. 자, 이것이 정상적인 예상되는 낙찰가입니다. 그러면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 표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유료 오프라인 수업에서 해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이 표는 엑셀입니다. 이 표 뒷면에는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은 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가중평균을 구하는. 계산해서 이 데이터 낙찰가가 나오고 그것을 보정해서 최종 적용을 합니다. 자, 이때 명도 조항과 관련돼서는 마이너스를 합니다. 명도 시키는데 300만 원의 비용이 드니까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플러스를 해가지고 낙찰가가 500만 원이나 올라가 버립니다. 저의 아주 단순 실수입니다. 그래서 1억 1,557만 원 정도가 예상 낙찰가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자, 그러하다면 여기 재밌는 내용이죠. 1억, 죄송합니다. 최저가가 1억 1,680이니까 1억 1,557만 원. 그럼 어떻습니까? 100만 원 정도 더 높죠? 즉, 한 번 더 유찰돼서 3차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겨우 100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100만 원 아끼자고 3차까지 가서 또 10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낙찰받는 일. 그냥 여기 100만 원 더 써가지고 그냥
뭐 여기 자 최저가에 100만 원 더 붙으면 1억 1,700 정도 되겠죠. 아니면 그냥 거의 최저가 수준. 자 1억 1,700 정도에 받아버리자. 그래봐야 15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43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상 낙찰가는 이 금액 1억 1680 요 부근 언저리에서 조금 더 쓰거나 조금 아래거나 결국은 요 금액 선에서 낙찰될 것이라는 게 분석 결과겠죠? 근데 어제 오후에 낙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낙찰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낙찰 됐더라고요. 자, 낙찰 제가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요 사건을 켜보니까 자 여기 나왔죠? 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결국은 자 보시면 50만원을 더 썼습니다. 1억 1680에서 50만원 더 써서 1억 1730만원으로 한 명 단독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한 사람이 입찰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예상대로 간 거죠. 제가 그 앞전에 수업할 때 마이너스 250 해야 되는데 이 엑셀 파일에 그냥 모르고 이거 마이너스 안 넣어가지고 1억 2천이 나온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수로 250 안 해서 그냥 1억 2천 이 금액 쓰면 뭐 이 사람 붙잡고 270만원 차이로 낙찰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받은 낙찰이냐 1억 1730만원 1억 2천 1억 2천이 시장에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1억 이거 270만원 싸게 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이사비용 명도비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왜 아파트 낙찰가가 이렇게 기록됐느냐는 거죠. 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0만원 실수 그것을 떠나서 아파트 낙찰가는 늘 왜 이렇게 높게 낙찰될 수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아파트 낙찰가는 이렇게 많이 높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 답변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찰자들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입찰자 실거주 목적이 있을 것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람이 낙찰을 많이 받습니다. 왜? 당장 차익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나 싸게 받아야만 이익이 나느냐는 이 두 개의 목적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욕심이 덜하고 낙찰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낙찰은 욕심과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낮을수록 낙찰 확률은 올라갑니다. 결국은 실거주자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거주자는 시장에 가서 시세대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자, 매매는 거래 가능 금액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겁니다. 이 거래 가능 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세와는 또 다릅니다. 시세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시세는 다릅니다. 매도자가 말하는 시세가 시세냐,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는 시세가 시세냐, 거래 가능 금액한 범위, 매수자의 마음과 매도자의 마음이 합치되는 그 지점, 자, 그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 시장이니까 뭐 시세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이 거래 가능 금액과 비슷할 수 있지만 토지 시장이나 공장 시장, 상가 시장으로 가면은 이거 전혀 다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거래 가능 금액, 이 금액 실거주자는 이 금액하고 큰 차이 없이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한 낙찰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경공매의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경공매의 수익은 지식이 뭡니까? 경매해가지고 공매해가지고 낙찰받고 명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지식,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그리고 해봤던 경험, 명도 계속 하시면 감각 없어집니다. 예, 뭐 불쌍하니 어떠니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냥 당연한 자기 권리 찾기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명도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얼마 안 들더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가는
경매와 매매의 차이는 명도입니다. 큰 차이는 명도. 자,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낙찰가는 높게 받아도 해결이 되더라.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합쳐져서 수익이라는 것이 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등가 교환 법칙이 정말 적용이 잘 됩니다. 자, 경매 시장에서는 지식과 경험과 모험이 합쳐서 수익이 된다. 자,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정말 지식도 별거 없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무료 강의 수업만 들어도 아파트 경매는 무조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지식, 정말 1 정도면 되는 경험,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 1 정도. 모험, 아파트는 모험 0입니다. 모험 없습니다. 결국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도의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복잡한 사건이 수익이 남습니다. 자, 저가 아파트의 이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수업인데,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하면, 자, 이거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리모델링 한 아파트, 자, 매매 가격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자, 예를 들어 2억이라고 칠게요. 2억. 자, 2억 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아파트 매매 가격은 뭐 저 2억대 아파트가 뭐죠? 한 1억 8천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아파트 경매 낙찰가는 한 1억 7천? 명도비나 관리비 하는데 여기 뭐 한 200 정도 썼다. 자, 이 차이가 200 정도다. 그럼 결국은 약 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 800만 원 이익 보자고 경매를 할 수 있느냐?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자, 이 800만 원 들여서 약간 리모델링 돼가지고 뭐 2억 정도 같이 가는 1억 8천 아파트와 2억 사이, 그 정도 약간의 흉내만 넣으면, 즉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된 아파트의 효과를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매매 가격 아파트의 그 금액으로 만들어낸다. 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입찰을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한 800 정도만 싸게 사지면 그냥 입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억 정도 아파트. 자, 2억 정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 정도만 싸도 들어가지더라. 그래서 아파트 낙찰가는 높습니다. 높고, 그 입찰 경쟁자들, 뭐 10대 1이든 12대 1이든 그 경쟁자 안에는 실거주 목적의 사용자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경매 교육을 받고 경매 책을 보고 해가지고 경매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많이 됐고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렇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신청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